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지금 디스플레이 산업은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저가의 LCD 제품으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을 때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과감하게 LCD에서 철수한 후 OLED 시장을 선도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한국 기업들의 결단은 OLED 시장이 커짐에 따라 한국에 새로운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이 OLED 시장을 어떻게 선점할 수 있었는지를 조명했다면,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어떻게 OLED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지 한국의 기술력을 중점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은 디스플레이 산업 대전환이 시작된 시기였습니다. 당시 TV 시장은 브라운관에서 LCD TV, PDP TV 등으로 급격하게 전환됐습니다. 전통적인 전자강국 일본은 세계 TV 시장을 선도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브라운관 TV에서 LCD TV로 발빠르게 전환하면서 세계 1위라는 것에 도취되어 기술 개발에 소홀했던 일본을 제치고 세계 1위 TV 강국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2006년을 기점으로 한국은 글로벌 TV 시장에서 세계 1위에 올라섰고, 한국은 당시 세계 TV 중 23%인 4,300만 대를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상현실 분야와 차세대 자동차 분야에서 OLED 디스플레이의 역할이 커지면서 한국 디스플레이 기업들은 또 한 번의 대단한 기회를 맞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대체 어떻게 저가 정책으로 밀어붙이는 중국 OLED 기업들을 따돌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일본을 제친 것도 기술력이었다면 중국을 따돌린 것도 기술력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바로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협력입니다.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세계 TV 시장을 호령하는 두 회사가 OLED TV의 판매를 늘리게 되면 해외 글로벌 TV 제조사들은 어쩔 수 없이 LCD TV를 접고 OLED를 앞다퉈 내놓아야 한다는 것을 간파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선도한 OLED TV 시장에서 한국은 10년째 점유율 100%를 차지해 1위를 수성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서는 그야말로 따라올 자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2013년 LG디스플레이가 OLED TV를 출시한 이후 아직까지 상업용 제품을 선보인 다른 나라 제조사가 없을 정도로 TV 시장은 세계에서 OLED 양산 기술을 유일하게 보유한 한국이 100%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입니다. 업계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LCD가 아닌 OLED 사업에 집중하기로 한 전략이 주요했다고 평가합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지난해 대형 LCD 사업에서 철수했고, LG디스플레이 역시 국내에서는 철수했고 중국 공장에서만 생산 중입니다. LCD와 달리 OLED의 경우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아직 큰 상황입니다. 특히 대형 OLED 분야에선 LG디스플레이가, 중소형 분야에선 삼성디스플레이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을 쥐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는 이렇게 OLED TV로 시장을 선도한 이후 현재 민관협력 하에 확장현실, 모빌리티, 투명 이렇게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 창출을 적극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반도체 분야 못지않게 디스플레이 업계에서도 중국의 추격은 거셉니다. 저가물량 공세로 액정표 시장치인 LCD 시장을 추월한 데 이어 같은 저가물량 공세 전략으로 한국 디스플레이의 주력인 OLED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중인데요. OLED 시장에서 사실상 한국의 유일한 경쟁자인 중국은 늘 그렇듯 거대한 내수 시장을 바탕으로 중국 정부의 지원까지 등에 업고 물량 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냉정하게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OLED가 활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 중 스마트폰 시장 정도에서만 물량 수준에서 근접했을 뿐이고, 태블릿, 노트북 등에 활용되는 정보기술용 OLED나 TV용 OLED에서는 중국이 한국 기업들의 기술을 못 따라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스마트폰 패널의 경우에도 폴더블의 경우 삼성디스플레이가 85.8%라는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 TV에 주로 활용되는 대형 OLED는 LG디스플레이가 시장 지배력을 굳게 다지는 중입니다. 업계에서는 향후 OLED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분야가 IT용 시장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태블릿, 노트북 등에 주로 사용되는 중형 디스플레이입니다. 내년 출시될 애플의 신작 아이패드에 OLED가 탑재되면서 본격적으로 태블릿, 노트북에 OLED 채택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태블릿, 노트북 시장에서 OLED가 탑재된 제품은 8% 미만에 그치고 있어 앞으로 이 시장이야말로 성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합니다. 삼성과 LG는 이미 애플 아이패드 OLED 패널을 수주해 각각 400만 대와 600만 대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한국이 앞서고 있다지만 중국은 워낙 물량 공세로 나오기 때문에 간극은 더 빠르게 좁혀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중국의 추격 속에 OLED를 활용한 신시장을 개척해야만 차세대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데요. 그래서 현재 우리 기업들은 새로운 폼팩터의 상용화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지난 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3에서 투명한 OLED와 밀어서 화면을 넓힐 수 있는 슬라이더블 OLED를 적용한 콘셉트카를 선보였습니다.
투명 OLED는 유리창과 디스플레이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기 때문에 차량 내외부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슬라이더블 OLED는 커다란 화면으로 고화질 콘텐츠를 시청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 LG 디스플레이가 단독 공급하고 있는 대형 투명 OLED는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OLED의 강점을 극대화한 제품입니다. 이것은 기존 유리창을 대체할 수 있을 만큼 투명도가 높으면서도 OLED만의 선명한 화질을 유지합니다. 더구나 얇고 가볍기 때문에 맞춤화 디자인으로 확장 가능하고 사이니지, 모빌리티, 건축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편 삼성 디스플레이는 화면이 구부러지는 벤더블 OLED 기술을 자동차에 적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CES 2023에서는 뉴디지털 콕핏이란 제목으로 시제품을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시제품에는 34인치 디스플레이를 장착했는데 좌우가 700알로 구부러지는 디스플레이를 선보였습니다. 현재 LG와 삼성은 고객사 확보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20년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모델에 이어 지난해부터 벤츠의 OLED 패널을 공급 중이고, 독일, 미국, 유럽 등 글로벌 완성차 브랜드들과 1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BMW, 아우디 등을 고객사로 확보했고, 지난 4월에는 페라리와 OLED 패널 공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한국 기업들은 차량용 OLED 패널 시장에서 9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1%는 중국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한국이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시장입니다. 앞으로 이 시장은 한국과 중국 두 나라가 양강 구도가 유지될 전망입니다. 한국이 중국을 이처럼 압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텐덤 OLED와 같은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LG의 야심작 텐덤 OLED는 유기발 광층을 2개 층으로 쌓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데, 1개 층만 쌓는 기존 방식보다 휘도가 높고 수명도 길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19년 업계 최초로 이 기술을 활용해 제품 양산에 성공했고, 올해부터는 유기발 광소자의 효율을 향상해 휘도와 수명을 더 개선했습니다. 소비 전력도 기존 대비 약 40% 저감한 2세대 텐덤 OLED를 양산 중입니다. 텐덤 OLED를 탄성이 높은 플라스틱 기판에 결합한 제품이 LG 디스플레이의 차량용 P-OLED인데요. 이 제품은 LCD에 비해 소비 전력을 60% 줄였고 무게는 80%나 저감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차량용 P-OLED는 무게는 줄이고 전력 사용은 최소화해야 하는 전기차에 그야말로 최적인 디스플레이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028년에는 OLED 발광재료 구매 시장에서 한국 패널업체의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이란 밝은 전망이 나왔습니다. 물론 중국 패널업체들도 OLED 발광재료 구매액을 늘리고 있지만 주로 저가품을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며 고품질 제품은 한국이 절반 이상을 점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 것인데요. 반면 시장조사업체 유비리서치는 OLED 발광재료 시장이 연평균 5.8%씩 성장하겠지만 중국 패널 업체들은 주로 자국 내수 시장과 화이트박스 제품 OLED를 위주로 양산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패널 출하량이 늘어도 중국은 여전히 저가 재료를 사용할 것이므로 중국 발광재료 시장 확대폭은 축소될 수 있다고 중국 디스플레이 업계에 암울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LG 디스플레이는 획기적인 소식은 전해왔는데, 그동안 OLED의 일부 소재에만 썼던 중수소 적용을 확대해 고효율 장수명 OLED를 구현하는 연구개발에 돌입했다는 소식입니다. 중수소는 무거운 수소를 뜻합니다. 일반 수소보다 2배 무겁습니다. 이 중수소가 OLED 분야에서 중요한 이유는 중수소를 OLED 소자에 활용하면 분자결합 구조를 안정화해 기존 대비 더 밝은 빛을 내고 수명도 늘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LG 디스플레이는 2021년 말부터 중수소를 OLED 패널에 적용해왔습니다. 다만 중수소를 적용하려면 재료를 만들고 수소를 치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등 시간과 비용이 들어 특정 영역에만 활용했지만, 이제 중수소 효과가 확인된 만큼 OLED 패널 성능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중수소 기술을 광범위하게 적용할 경우 스마트폰이나 IT 기기용 패널까지 중수소 기술의 저변을 넓힐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LG는 획기적인 텐덤 OLED를 양산한 데 이어 중수소 기술로 또 한 번 OLED 분야를 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은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해도 언젠가 중국은 늘 그랬듯이 OLED 분야에서도 저가 물량 공세를 펼칠 것입니다. 한국이 살 길은 초격차 기술력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만 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유기발광 OLED 기술의 버전업이라 할 수 있는 확장형 OLED 기술과 한 발 더 나아가 유기발광의 한계를 뛰어넘는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 등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을 서둘러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된 제언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